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시간의 최예린입니다.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크게 못 가죠.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말이죠. 오늘 약간 반등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2060선을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1.5%, 많게는 장중 2%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없다면 상승세가 이것조차 지켜지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강하게 현물을 사주진 않는 가운데 동시만기가 지났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현재 시각 2,500계약 이상이나 선물을 팔고 있는 흐름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720선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아마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가격 제한폭 확대도 상당히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의 바로 마지막 거래에 해당하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5개 종목 알려드리고 관심주 가운데 탑픽주도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하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 쭉 계속 출연 중이세요. 알고 계시죠? 네, 좀 금요일은 항상 홍길동입니다. 네, 그래요. 홍길동 황민영 멘토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 궁금한데 사실 동시만기가 어제였고 동시만기 다음 날은 거래소가 반드시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을 좀 변경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고 이미 변경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13개 종목이 들어가고 또 빠지고 했어요.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종목이 변동이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나왔나요? 네, 이번에 이제 편입된 종목하고 제외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제 산업군 중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0개의 기업을 선별하죠. 네. 이제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 다음 거래일에 이제 변경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되는데 이번에 역시 이제 변경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편입된 종목들로 보게 되면요. 현대 로템과 코스맥스 그리고 조광피혁, 종근당, 현대리바트, 그리고 동원시스템즈, 팜스코, 경방, 삼양사, 한솔케미칼, 한미반도체, 일동제약, 한샘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외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DY, 도레이케미칼, 대원강업, 퍼시스, 대덕 GDS, 자화전자, 코리아서키트, 동부하이텍, 그다음에 일진디스플레이, 송원산업, 이수화학, 카프로 그리고 포스코 플랜텍 종목들이 이번에 제외된 종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스피 200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은 선물옵션 기초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최근에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따르는 펀드 자금만 한 30조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이쪽에서 종목을 골라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번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로 꼽아왔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걸 전후로 해서 매매는 사실 단기 매매는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편입된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수급이 개선될 것을 보고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도 또 옥석을 가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무려 13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됐지만 그 가운데 좋아 보이는 5개 종목명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입주 옥석 가리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까 13개 종목 가운데 현대 로템,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그리고 종근당, 현대리바트, 한솔케미칼. 오늘 이렇게 코스피 200 전기 지수 변경에 수혜를 받게 된 새롭게 편입된 종목 5개 가운데 13개 가운데 5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부터 차례차례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탑1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현대 로템이네요. 국내 철도 차량 시장의 점유율 1위다 했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지하철 뭐 수주도 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는 이걸 트램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비슷하죠. 최근에 1조에 달하는 인도 쪽에서 전동차 납품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좋은 뉴스도 있었었는데 일단 국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이 처음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죠. 맞아요. 이번에 이제 현대로템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위인 기업이만큼 그래도 이제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 확보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적자였죠. 네. 1분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주요 철도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고정비 이런 이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129억 원의 순손실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 로템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9호선 이제 전동차 증편에 대한 물량 수주가 처음 기사가 나왔었죠. 네. 최근에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1,001억 원 정도의 규모의 9호선 야. 전동차 증편 물량을 수주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0조가 넘는. 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따져본다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 네, 그래서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기업의 그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제 크지 않은 수치인데,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반기를 일단 보면 투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 1,180억 원 정도의 이제 사상 최대의 어떤 수주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중기적인 부분은 이제 중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실적 개선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4분기에 발주가 되는 2.3조 원 정도의 수주 물량이 매출 인식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1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 폭이 조금씩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또 신규 편입이 됐고요.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면 현대로템은 현 시점에서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되는 기업들 리스트가 5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6월 달 들어서면서 연기금서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에서의 거의 이제 정말 정신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 쪽에서의 투자 역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도 이제 탄력에 대한 어떤 강한 시세가 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신 역시도 마찬가지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는 역시 이제 뭐 현대로템이 그동안 1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메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9호선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도 물꼬를 틔웠고 그 다음에 하반기 부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18,000원짜리 지금 종목이 6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쭉 더 끌어올려서 5월 초에 18,000원이었는데 2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22,500원 정도의 이제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로템이 2013년도에 신규로 상장됐을 때 그때 이제 시초가가 33,700원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2,600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한다면 지수의 그 상승 흐름이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3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작년에 수주했었던 물량 실적의 반영이 하반기부터 된다면 하반기를 보는 투자로 현대로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 옥석가리자라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수혜주로 현대로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공개할게요. 네,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 가운데 수혜주 두 번째는 코스맥스. 예. 메르스도 비켜갔다라고 하셨었는데 메르스 영향이 일단 차트만 놓고 보면은 거의 없었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두 번째 공장을 지을 정도로 물량을 지금 계속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는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화장품주도 단기적으로 시세 조정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스맥스 역시 이제 화장품 ODM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코스맥스 쪽으로도 같이 불어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도 역시 지나쳐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일단 중국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코스맥스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상해 공장이 이제 2014년도 말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로 확대된 2억 개 정도의 생산 규모를 완비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본격적인 지금 이제 생산 캐파 증설 역시도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상해하고 광저우 쪽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1%나 더욱더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코스맥스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색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을 또 드릴 수 있는데 2014년도 인당 뭐 색조 제품의 소비의 기초 대비했을 때 규모가 전 세계 평균 한 5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각각 31% 그리고 15%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지금 화장품 산업이 발달을 할수록 색조 쪽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하고 중국 자체가 이제 비중 자체가 낮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색조 시장에 대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 역시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수록 아름다움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남성분들도 이제 비비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잖아요. 네, 상미연처럼. 저는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비비크림 안 바르고 선크림을 바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 갑자기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요. 네, 아름다움에 대한 변화가 이제 볼수록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민낯에 자신 있으신 우리 황민영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약간의 일각의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좀 태클 아닌 태클을 좀 걸자면 코스맥스 한국 콜마보다는 좀 밸류가 그래도 좀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너무 고평가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한 말씀.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 용어 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가 지금 분명히 달리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데 뭐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먼저 팔고 나서 다시 잡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을 지금 타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내릴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 정도 그 위쪽에서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근쯤에서는 역시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200에도 새롭게 편입된 코스맥스 얘기를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황민영 멘토가 주목하고 계신 종목 세 번째, 종근당 성장은 계속된다 하셨네요. 자, 사실 종근당 얘기도 오늘 처음 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었고 대웅제약과 더불어요. 근데 때마침 또 코스피 200 편입된 종목이기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보톡스 시장, 대웅제약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아주 전통적인 종근당은 아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종근당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네, 그래도 처음 보는 분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이 이번에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이제 종근당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종근당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요, 종근당의 2분기 R&D 투자 비용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8억 원 정도 증가한 179억 원의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단 종근당이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 그런 스토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R&D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종근당 쪽에서의 미리 선제적인 투자 확대 자체는 어찌 보면 종근당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반을 틀어
기반을 이제 세우고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R&D 투자 확대 자체가 종근당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경보제약이죠. 물론 이제 종근당에서 경보제약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종근당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경보제약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내 1위 원료 의약품 업체인 경보제약이 연내에 상장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정도 그 부근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앞둔 가운데서 자회사에 계열사죠. 계열사에 대한 상장 모멘텀 역시도 종근당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역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9일에 상장한대요. 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에 대한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조만간 경보제약에 대한 어떤 상장 스토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죠. 어쨌든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98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종근당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 그리고 경보제약에 대한 상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종근당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에 대한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톡스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제 휴젤파마의 보틀렉스를 국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에서 현재 1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1위하고 2위의 그 격차 자체가 이제 크진 않아요. 지금 메디톡스의 이제 메디톡신이 지금 1위 그리고 보틀렉스가 뒤를 거의 추격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톡스 시장 자체가 성장이 꾸준하게 이제 발생했다는 부분을 본다면 종근당에 대한 어떤 시세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으로도 추후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도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는 이달 말쯤에요. 29일 정도의 계열사인 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경보제약이 상장을 앞둔 가운데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종근당이 편입됐고 오늘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사실 5월에는 한번 상한가까지 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을까요? 사실 좀 아쉽죠. 사실 제가 종근당을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본다면 거의 이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그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한 7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제 95,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적인 접근, 성장 스토리를 본다면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신규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 95,300원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냥 따라붙기보다는 한번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 따라붙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장보다는 월요일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월요일이나 화요일장 정도에서 한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주목하는 종목으로 종근당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리바트입니다. 건설사 특판 시장의 점유율 1위다. 아까 현대 롯데에 이어서 또 점유율 1위 기업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오늘 좀 눌립니다만 어제는 신고가, 어제 급등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건설 경기하고도 같이 맞물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 경기하고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겠죠. 건설사 특판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가구 회사가 바로 현대리바트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포함된 업체가 두 군데가 이제 가구 업체들이 있는데 한샘과 이제 현대리바트죠.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번에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꼽았던 이유는요. 일단 건설 경기가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그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 분양 쪽에 대한 어떤 그 과거 최근 그 전이었죠.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전보다는 어느 정도 분양에 대한 그 열기가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건설 경기가 올해 회복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그 둔화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메르스에 대한 여파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명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리바트의 경우는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수혜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도로에 보면 뭐 리바트 스타일샵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활용품, 뭐 아기들 가구 뭐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하는 것도. 네. 저도 역시 이제 리모델링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잘 손재주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모델링 해서 이제 화사하게 좀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화장은 하시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 분명히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 특판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현대 리바트에 대한 어떤 실적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였죠.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점차 강화되면서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네. 갑자기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이 B2C에 대한 사업의 성장세가 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굳건하게 굳혀졌기 때문에 성장세가 그 이후부터 이제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 이제 역시 현대가에 대한 물량, 역시 현대그룹이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현대그룹 그 계열에 대한 그 물량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같이 B2B 사업도 역시 성장 스토리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은 이제 성장 스토리에 대한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8%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역시 이제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뭐 꾸준하게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들어왔죠. 네, 정말 많이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강한 급증세가 나왔는데 역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선제적인 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좀 눌리니까 매수 포인트가 나온 건가요? 조금 더 눌려야 되나?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급등세 이후에 일시적인 그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눌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 현대 리바트의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1.94% 정도의 눌림목은요. 매수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눌림목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차라리 월요일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장에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봉이 나올 때는 시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봉 정도 자리에서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번째 종목으로 현대 리바트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 백화점 그룹에 이미 속해 있는 그런 가구 업체인데요.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 얘기도 들려드렸었죠. 마지막 코스피 200 편입 수혜주입니다. 공개하죠.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한솔케미칼입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일단 종목 역시 주가 흐름만 보면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최대 실적 기대주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뽑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나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빠뜨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이제 정밀화하고 이제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에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가동률 자체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소재에 대한 출하량, 3분기부터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0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최대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가 지속되던 중국법인 시안의 이제 흑자 전환이 올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오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솔케미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또 추려서 5개 종목 옥석을 가려드렸는데요. 현대 로템, 코스맥스, 종근당, 현대 리바트 도라, 한솔케미칼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탑픽주 딱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오늘 탑픽주는 바로 종근당입니다. 오늘보다는 뭐 월요일장을 한번 노려보라.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된 그 종목들 안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야 되기 때문에 뭐 종근당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종근당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그만큼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근당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네. 그래서 종근당으로 꼽아봤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97,000원대까지 오늘 찍긴 했었고 눌림을 기다려서 사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일단 종근당이 현재 주가가 단기 한번 시세를 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근당의 그 매수 시점은요. 9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9만 5천 원이죠. 이 밴드 안에서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오늘 9만 5천 원 밑에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월요일장 부근에서 한번 눌림목을 접근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5,000원 아래에서. 네, 95,000원 아래에서 무조건 매수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뭐 95,000원 가격인데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새롭게 신규 가격이 없죠. 왜냐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최종적인 목표가가 아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이 넘어서게 된다면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 기업의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요. 현재 시점에서는 84,000원 정도가 적절한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4,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계열사 경보제약의 상장이라는 모멘텀도 같이 끼고 있는 보톡스로 최근에 잘 나가는 종근당이었습니다. 우리 브레인 멘토스로 강연회 주말에 하신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브레인 멘토스, 네, 저하고 이제 이광무 멘토죠.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대구에 내려갑니다. 예. 네, 역시 이제 금요일날 또 홍길동처럼 토요일까지도 이어집니다. 예. 자, 대구 상공회의소입니다. 이번 기억하세요. 대구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지만, 네, 저도 역시 두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변하는 그 시장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한 자리인 만큼 대구에 계신 분들은 다 빼놓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에서 강연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장표 변동과 관련한 대책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된 종목 가운데 종근당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증시 탑5 순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롭게 변경된 제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